안녕하십니까, 입실톡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낚싯대 만드는 최강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낚시 바늘 묶기입니다. 알바늘이라고 부르는 그냥 맨 바늘에 바늘줄을 묶어서 이제 바늘을 보관을 하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바늘 묶은 바늘 자체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성채비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바늘을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바늘 크기라든지 목줄의 그런 상태, 목줄의 길이 등을 내가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바늘을 묶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바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묶는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먼저 바늘을 준비해야겠고요. 바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바늘은 여기 써있네요. 15,000원짜리네요. 100개 들어가지고 한결 서프 진조, 서프 낚시를 위한, 원소 낚시를 위한 바늘이고, 빨간색, 스몰 사이즈, 미디움, 라지 세 종류가 있는데 저는 좀 작은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 거, 큰 것도 다 미리미리 묶어 놓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알바늘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거는 이제 목줄이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목줄은, 자, 이게 잘 보이나요? 암네시아, 선셋에서 나오는, 미국에서 나오는 암네시아 목줄인데요. 원투 낚시에 좀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조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줄의 장점으로서는 이제 복원력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한번 영상으로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줄이 막 꺾이거나 꼬임이 있을 때 이 줄을 한번 당겨주면은 이 줄이 어느 정도의 그 원래의 모습을 좀 찾는 복원력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늘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아주시고요. 바늘 같은 경우는 코가 항상 위쪽을 보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밑으로 잡지 않으면 되고, 위쪽으로 잡아주실 때는 얘를 또 너무 가까이 잡거나 너무 끝을 잡지 않도록 편하게 잡아주시면 되고, 또 검지와 엄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를 굳이 막 힘들게 이렇게 막 잡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자, 이렇게 편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목줄이에요. 제가 준비하는 목줄을 이렇게 잡아주실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바늘 잡고 있는 검지와 엄지에 나란히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 줄은 마지막에 잘라줄 줄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한번 당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늘어뜨리지 마시고, 또 너무 짧게 잡기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 바늘에서 약간 튀어나오는 정도,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잡아 빼기 좋고 그렇게끔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늘과 줄을 잡아줬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줄이 남죠? 이 줄 같은 경우는 내가 살짝 한 바퀴 꼬아줘서 이렇게 원형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원형을 그려서 손으로, 이쪽 손으로는 여기 간수만 해주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이거 잡고 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기가 원형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바늘을 묶어 줄 텐데, 저도 처음엔 되게 헷갈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손가락을 먼저 넣어주고요. 그 상태에서 바늘을 꼬아줍니다. 자, 보셨나요?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바늘을 그대로 꼬아줍니다. 자, 보이시나요? 줄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손가락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바늘을 덮쳐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넣어서 덮쳐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시작할 때 바늘이 이렇게 해서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덮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덮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야 되는데 이걸 손을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손가락을 넣어서 바늘을 꼬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줍니다. 보이셨나요? 한 번 더 꼬아주면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이 횟수는 강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많이 해줄수록 좋지만 그렇게 큰 힘을 받는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 5번에서 6번만 묶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줄이 3개가 남겠죠. 이 내가 손가락을 잡고 있는 줄이 있겠고, 내가 지금 원형을 잡고 있는 줄이 있겠고, 그리고 끝에 줄이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줄을 먼저 살짝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 줄도 살짝 당겨주고요. 마지막에 당겨주면서,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이렇게 묶음 바늘 형태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쪽 줄 같은 경우는 위쪽을 보고 있고 이 아래쪽은 또 아래를 보고 있어요. 이렇지 않고 얘를 살짝 돌려서
위쪽을 볼 수 있게끔 이 바늘 줄이 해서 당겨주게 됩니다. 자, 살짝 위쪽을 보도록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둘 다 위쪽을 보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살짝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꽉 위로 잡고 당겨주면은 견고한 매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듭이 지금 다 된 상태인데, 이 매듭이 된 상태에서 이제 줄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매듭이 된 줄 자체가 지금 요 줄과 요 줄 이어져 있는 줄이 밑을 보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 지금처럼 위에 올라와야 내가 침실을 할 때 정확하게 코가 대상어종의 입술을 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로 매듭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매듭이 된 바늘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 내가 원하는 목줄의 길이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한 30cm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셨을 목줄 채비 지갑에다가 보관을 해줄 텐데요. 보시면은 이제 바늘을 미리 묶어 놓은 바늘들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바늘을 대충 길이를 재단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목줄이 한 30cm 정도 되네요. 그럼 30cm 정도 되는 목줄의 길이를 재단을 해주고, 여기 0cm 정도에서 이 줄을 좀 매듭 고려해서 좀 잘라주게 되고요. 자, 이 정도 매듭이 남았을 때, 자, 잘 안 보이네요. 치우고, 자, 이 정도 매듭이 남았을 때, 좀 줄이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이 정도 매듭이 남았을 때 미리 준비해 놓은 돌에다가 줄을 관통을 해주고요. 뭐 여기서 매듭법은 워낙에 다양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참고로 매듭을 요 줄을 너무 강하게 해주면은 오히려 다른 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간소한 매듭으로 고리와 결속을 해줍니다. 그냥 줄 자체를 한번 묶어줬고요. 이 매듭 자체를 관통을 해서 돌에다 대고 잡아주고 살짝 당겨서 마무리로 매듭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묶인 바늘에서 짜투리 줄을 살짝 잘라주면은 제가 만들고자 했던 묶음 바늘이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보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그 바늘 지갑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되겠죠. 고리를 먼저 걸어주고, 그리고 아유, 제가 너무 길게 만들었네요. 매듭을. 자, 이런 식으로 껴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원투 낚시를 가기 전에 꼭 준비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 묶음 바늘 준비하는 법 중에서 바늘 묶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채비 지갑을 좀 더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바늘을 어떻게 묶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이 바늘을 묶는 방법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심지어 뭐 결속기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직접 묶는 방법 중에서도 강도와 또 뭐 경고성을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간단하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낚시는 또 정답이 없는 만큼 참고하셔서 나만의 스타일을 하나씩 만들어 보기를 권장드리고,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